아니, 하리님, 하리님 실명이 효비님이시네요. 네, 권효빈입니다. 그러면은 하리라는 닉네임에 대한 그런 스토리도 있을까요? 그냥 뭐뭐 하리 해서 하리로 하신 거예요? 네, 사실 저도 꿈이 없었던 사람인데, 저같이 꿈이 없는 사람도 같이 함께 꿈을 만들어서 이루도록 하리라, 이렇게 해서 음. 하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약간 인상 깊었었던 게 부산 지역에서는 이런 모임이나 이런 활동할 수 있는 게 네, 너무 적어서 아쉽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너무 아쉬웠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하리님이 또 하실 수 있을 만한 모임이 많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했었고, 네. 하리님은 마케터신데 직군이 어떤 거 하세요? 저는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SNS 담당자, SNS 마케터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좀 다양한 분야로 통합해서 지금 관리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 대상으로 바이럴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케터 네. 하시기 전에는 어떤 거 하셨어요? 아예 마케터, 첫 직장이 마케터라고 하셨는데? 네, 마케터 하시기 전에 그냥 학생이셨던 거예요? 아, 사실 저의 전공은 회계학 전공이라서 제가 한길, 고졸입니다. 음, 고졸이고 지금 사이버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고등학교를 특성화고 회계학과를 나왔어가지고 은행 업무를 잠깐 했었습니다. 어, 한 3개월 하고 네 불가피하게 같이 하지 못해서 마케팅 업무 쪽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사실 어떤, 그게 이렇게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마케팅 쪽으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음, 그 은행 쪽에서 일을 하다가 팜플렛을 만드는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음, 제가 못한다고 혼이 났었어요. 음, 이제 그렇게 3개월 하고 인턴 생활을 하고 함께 하지 못해서 그때 혼났던 게 너무 서러워서 아, 이런 디자인이랑 한번 배워보자, 나도 한번 해보겠다 해서 했다가 막상 해보니까 저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이런 마케팅이랑 디자인 같은 게 저랑 너무 재밌고 이 기획하는 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여기 한번 일해보고 싶다 해서 도전했던 게 지금 회사이고 그래서 3년 동안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네, 궁금했던 게 모임을 네, 왜 참여를 많이 하시긴 하셨는데 직접 해보고 싶다라고 약간 생각하던 중이라고 하셨었잖아요. 저 아, 어떤 네. 딱 그런 시기다라는 생각이 들으셨었는지 궁금해요. 딱 저도 여러 가지 모임을 하면서 아, 나도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좀 사람들이랑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랑 생각을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가지고 회사에서 사실 그걸 시작을 했어요. 그냥 음, 회의할 때 우리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하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했었는데 회사에서 하는 것도 사실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매 달마다 같이 보는 음, 분들이니까 조금 한계가 있어서 온오프라인 상에서 그럼 나랑 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랑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면 좀 더 재밌는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경험이 다르고 이야기가 다르니까 저는 그 이야기 듣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같이 상부상조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음. 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약간 혼자 이미 하셨을 수도 있는데 약간 하고 아, 싶다에 네. 머물러 있었던 이유가 뭔가 어떤 어려움이나 고민? 뭔가 음, 시작하기에는 조금 뭔가 부족했던 그런 게 있으셨을까요? 음, 스스로 뭔가, 아직 뭔가 좀 더 채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좀 더 나는 채우고 시작을 해야겠다. 아직 덜 음, 채워졌다라는 스스로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아링님 뭔가 상상하셨던 모임이 있으세요? 아, 요런 모임 해봐야지. 뭐 이런. 음, 저는 사실 어딜 가나 왜라는 거를 좀 부여하면서 그 가게를 좀 분석하고 음, 그 영화를 분석하고 분석하면서 관찰하고 좀 기록을 하는 편이라서 사실 그 모임 기획서에서도 외미부여라는 모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귀엽다. 매미부여. 헐, 외를 귀여워. 부여해서 의미를 찾는 그런 모임을 좀 만들고 음, 싶어서 외미부여라는 귀엽다, 모임을 귀엽다.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받은 영감이 다르잖아요. 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서 영감을 얻고 어떤 사람은 저 부분에서 영감을 받기 때문에 외미부여라는 모임을 사실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저희 홈페이지에서, 그러니까 지금 다른 타 모임 서비스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보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크리에이터의 사진 딱 해놓고 이렇게 모임을 한다거나 저희는 조금 이 사람이 아까 그 되게 공감됐던 게 여기 외미부여 네, 콘텐츠를 왜 만드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콘텐츠를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생각을 하고 뭔가 기획을 하고 이 어렵고 돈을 바로 주지도 않는 작업을 왜 하는지 사실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 사람이 가진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전달해주는 도구가 콘텐츠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리님이 왜 계정을 만드셔서 왜 하게 되셨는지, 그게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꿈을 같이 이루게 하리, 이런 생각으로 이야기를 전하시는 거잖아요. 본인의 얼굴도 네. 다 노출하시면서, 막 영상까지 만들고. 저는 그거에 사람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활동이 매력적일 수도 있는데 이게 나한테 정말 필요에 의해서 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보다 하리님이 전하는 메시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훨씬 더 이 모임이 다채롭고 활성화되고 되게 따뜻한 모임이었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하리님 네. 같은 꿈을 꾸시는 분들이 아, 이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해나가고 있구나. 그럼 나도 같이 이런 활동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기인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저도 사실 이 인스타그램을 시작하고 모임을 나가게 된 이유도 저보다 먼저 시작해보신 분들 보면서, 아,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나중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저렇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걸 시작을 한 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좋아하는 마케터 분이 인스타그램 챌린지를 한다고 하셔가지고 참여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런 챌린지나 모임을 통해서 같이 꿈을 만들고 이루어내고 싶다라는 생각에 참여를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음. 여기에요. 정부 지원 사업 맞나요? 한 100명 세워놓고 스몰리 맞추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약간 그 이미지가 있어. 진짜요? 네. 아니 딱 네네네. 비싼데요? 진짜요? 그거 생각하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치, 아무래도. 그냥 그땐 단발이었어요. 그래서 단발로 최대한 저를 밝게 그려보고 싶긴 했는데 아무도 저를 안 닮았다고. 진짜요? 근데 그것도 궁금했어요. 왜 수몰인지. 아, 제가 이름이 소정인데 아. 원래 인스타그램 개인 인스타그램을 할 때 스몰 정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계정을 새로 파면서 그래도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나를 몰랐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조금. 그래서 그러면 스몰로 하자. 그리고 원래 아이디는 스몰 웨이브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막 인생을 살면서 엄청 큰 운이 있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작은 그냥 그런 흐름들이 모여서 큰 게 되지 않을까? 스몰로 하게 됐어요. 일단은 6년 내내 반장이었다는 거 너무 신기하고. 제가 원래 이었거든요. 많이도 변하셨어요? 제가 이제 막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친구를 만나잖아요. 그럼 정말 간사가 나요. 야, 안녕 말. 이제 점점 커가면서 이게 제 원래 성격인지 그냥 조금 더 내향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글이나 이런 거에 집중을 했던 거예요. 저는 이제 맨날 다이어리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약간 종교처럼 힘들면서 썼어요. 그럼 뭔가 차분해지고 이래서 그래서 제 글들이 막 밝은 글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좀 깊은 아무한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뭔가 그런 마음 상태를 많이 썼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도 뭔가 일을 맡겨주면 잘 하거든요. 책임감 있고 그래서 잘 하고 칭찬도 받고 이러고 다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밤에 이제 생각이 많아져요. 9시에 가서 6시까지 내일도 아닌 일에 그렇게 시간을 쏟는데 저한테 그렇다고 성과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월급을 그냥 받아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지? 랑 이제 회사에서 발생하는 갈등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든 풀고 싶은데 그걸 그냥 누구를 욕한다거나 이렇게 풀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다이어리를 쓰다가 이거를 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 누구한테 말을 못하고 이렇게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나아가고 싶은 방향도 있을 텐데 그냥 다들 좀 현실에 좀 타협을 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괜찮아졌는데 DM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아니면 본인들 사정을 얘기하거나 사연을 써주시면서 힘을 얻으시는 저도 조금 부담이 있긴 있어요. 어떻게 쓰지? 꽃꽃이는 종착지라고 하기 너무 거창하지만 이런 걸 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제가 요즘 드림보드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냥 막연했던 꿈들이 이미지화가 되면서 제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보이거든요. 근데 저도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다 못 채우긴 했는데 일단 저는 제 이야기로 강연을 해보고 싶고 책도 내보고 싶고 그리고 어쨌든 제가 또 요즘 최근에 생긴 꿈이 감정 코치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작하려고 했더니 코치 양상 과정만 240이고요. 그거를 보면서 이제 글이랑 감정을 잡아주는 거랑 같이 이렇게 동화를 해가지고 어쨌든 감정을 찾고 자기 스스로한테 맞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려움을 뚫고 나간다거나 자기 어둠을 같이 끌어안을 수 있는 그 톤과 창구가 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오, 너무 잘 어울린다. 근데 제가 선생님 할 때도 그렇고 과외 할 때도 그렇고 친구들 막 자소서 써주고 잘 이렇게 보냈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제 스스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소서 쓸 때 너무 어려워서. 근데 다른 사람들 결정을 너무 잘해요. 이제 회사 다닐 때 친구들이 너는 왜 자꾸 나한테 칭찬을 해주냐는 거예요. 아니 이게 보여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한 거다. 이렇게 했던 거를 생각을 하면서 소름 끼쳤어. 그런 거 보면 재밌겠다. 그냥 그래서 도움을 주면서 살고 싶어요. 제가 혼자 이렇게 유명해지거나 하는 것보다 같이 모르겠어요.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모임, 이런 모임 해보고 싶다. 생각했어요. 오, 벌써 많이 써오르는데. 이게 제가 스토리로 혹시 내가 모임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을 알고 있을지 궁금하다. 답이 많이 달리진 않았는데 팔로워들은 무슨 의견을 달았을지요? 일단 저한테 얘기해 주셨던 게 오늘 나에게 꽂혔어. 이거랑 오로지 기록하는 시간을 함께 보내기, 감사일기, 그리고 걱정이나 불안에 대해서 글을 쓰는 거, 그리고 글쓰기 다 이런 유도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단꿈이라고 간단한 삶을 위한 꿈쓰기예요. 너무 좋다. 근데 이제 어쨌든 커리큘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활동이.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다가 이제 팔로워분들이 써주신 거랑 불안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엮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다른 크리에이터분들 좀더 밝은 에너지가 있다면 저도 정말 그렇게 다루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안 얘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가제로 온 기록이라고 했고 그럼 사람들을 얘기할 때 되게 안 좋게 얘기하려면 좀 차갑다는 인식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불안이나 걱정은 되게 뜨거운 느낌이거든요, 온도가.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식혀주면 이 불안도 다 같이 안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식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일단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드림보드를 만드는 거죠. 왜냐면 지금 앞에 있는 거 말고 먼 앞에 있는 거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서로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 싶었고 왜냐면 안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사실 가는 길은 다 힘든 거니까 그래서
열침이라면 목마른 것처럼 그냥 불안하고 걱정이 들면 잘하고 싶구나. 그냥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 그 말씀 주셨던 게 가장 우울했던 일을 공유하자라고 호흡을 주시고 그걸 나누는 것 자체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혼자 있으면 그 온도가 계속 높아지는데 나랑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네? 나의 마음 아픈 건 아닌데 하고 이렇게 금방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켜가면서 같이 조금이라도 목표에 가까워지는 게 좋지. 왜냐면 제가 전문적인 지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함께 하는데 의의를 두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제가 발전까지 같이 하면 좋겠지만 아직은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또 평소에 하지 않은 일을 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항상 A라는 코스로 회사를 갔는데 돌아올 때는 B라는 코스로 온다. 이것도 사실 거창하지 않지만 새로운 거잖아요. 그러면 또 안 보이는 것도 보일 수 있고 이렇게 시선을 조금만 틀면 이제 좀 다른 길이 열릴 수 있는 거가 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야 될 건 많긴 한데 네, 처음에 비하면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진수님 보여주신 링크랑 프리더 마케터스에서 있는 이제 진수님 이야기랑 보면서 좀 신기했던 게, 갑자기 퇴사하고, 갑자기 이제 내가 원래 하던 일 마냥 글쓰기 일을 원래 하던 일을 자연스럽게 그냥 네네. 넘어갔잖아요. 저희가 만나다 분들은 거의 창작자 분들이거든요. 네네. 그분들은 프리랜서라기보다 자기의 일로 돈을 버는 거에 좀 고민들이 많이 있으세요. 네네. 좋아하는 일로. 근데 진수님은 바로 그렇게 뭔가 해야지 약속된 바톤 터치 마냥 하는 게, 좀 아, 되게 신기했어요. 그 스토리에서 뭐가 더 있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 네네. 네. 수입에 대한 고민은 지금도 있어요, 사실. 솔직히 음, 말씀드리면 수입은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스토리가 이래요. 원래는 제가 사회생활을 TBWA라는 데서 시작했어요. 광고회사에서. 거기서 한 2년 가까이 일했다가 나오고 스타트업 두 군데 거쳤다가 번아웃으로 쓰러진 게 이제 2021년 이제 한 7, 8월쯤 됐어요. 그때 제가 과호흡이라 쓰러졌었고 그때 이후에는 일을 아예 다 그만두고 한 달 반, 2달 이렇게 아까 그 잠깐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도 번아웃이 왔다는 얘기도 좀 더 깊게 들어보고 싶었고. 네. 일단 그게 제대로 매듭이 안 지어졌어요. 성인이 되대가지고. 그런 게 이제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이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좀 불가능해지더라고요. 되게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많이 맞추게 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스타트업의 수습 기간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습 기간에 또 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게 되다 보니까 이게 스스로가 기준이 안 서 있으니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여서 그게 이제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모마가 마음에서 파업을 해가지고 쓰러진 건데 쓰러지고 나서 진짜 처음으로 약간 좀 내가 뭐 해먹고 살아야 되나 하고 그래서 내가 뭐 되게 좋아하지를 조금 진짜 투명하게 좀 돌아봤어요. 좀 빨리 했었어야 되는 거였는데 번아웃 쓰러진 이후에 했던 게 이제 마침 집 근처에 정신과가 있어서 종합심리검사를 받았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그거를 그만둔 바로 다음날 했었는데 상담 결과가 이제 지적 능력 같은 경우는 확실히 뛰어난데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지금 그냥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이런 거를 받아들이는 감각이 너무 예민해져 있는 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생각의 구조 같은 게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여 있어서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바로 잡아보자라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거를 2년 동안 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제가 이전에 좋아했던 것들이 약간 말씀드린 영화 보는 거. 영화를 좋아했던 이유는 특히 제가 공상과학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SF 영화를 SF 영화들. 되게 그런 다른 세계를 상상하게 만든 영화 있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세계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마블에서 이런 세계관 용어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너무 자연스러웠었어요. 저 이미 좋아하던 개념이라.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조금 깊게 구체적으로 형태를 잡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좀 매우 큰 축 중에 하나는 영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어딘가를 돌아다니면서 아 이런 거 이렇게 만들었겠구나를 고민해보는, 상상해보는 걸 좋아했었어요. 이거는 오, 대학생 때 알게 됐는데 이맘때쯤 여름방학 때쯤이었는데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태원역에 딱 내려서 혼자서 5시간 돌아다녔어요. 이렇게 그냥. 근데 그거 자체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아 이런 곳은 이렇에 꾸몄구나.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팬들샵 이런 개념도 알게 되고 근데 그게 이제 좀 확장이 돼가지고 전시회 같은 것도 많이 보러 다녀서 이제 이런 거는 이런 관객을 이렇게 유도하는 장치들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혼자서 고민해보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지금 와서 보면은 그게 이제 팝업 스토어 같은 공간 계획이죠. 전부 다. 브랜드 기획이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일로 한번 연결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그런 것들 하나 설명하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수단이 글이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한달 어스 같은 것도 해보고 그래서 그러면은 일종의 가사를 세운 거는 그래 내가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를 이제 글로 해보고 싶은데 그게 맞을까라는 거 테스트 해보는 게 약간 용블랙이었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브랜드도 자기만의 세계를 만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는 제품이라는 걸로 그 팬들을 모으는 거 그런 이야기를 발굴해내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해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게 엄청 중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생각이 브랜드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 수요가 좀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게 이제 에디터라는 이름인 것 같아가지고 그 이후에도 글로 쓰는 거를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삶이 힘들 때 영화에서 되게 많은 거를 얻는 것 같아요. 영화 관련 모임 해보고 싶다, 진수님이랑. 영화에 대해서 좀 깊게 얘기하는, 내가 하나 좋아하는 영화를, 그것도 재밌을 것 같다.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잘하고 싶고, 이렇게 관심 가는 거. 아기의 마음이면 이제 뭔가 기준을 생각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으니까 땡기는 거니까 뭐 하거나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땡기는 게 뭐냐?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잖아요. 영화를 봐서 기운을 얻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진수님은 영화의 뭔가 카테고리인 것 같다. 이 영화에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고, 그래서 이 영화를 어떻게 하면 더 향유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일은 자연스럽게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준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임도 재밌을 것 같고. 저도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삶에서 뭔가 가치를 탁탁 트리거 시켜줬던 영화들이 있어요. 인생 영화라고 하는 거. 그런 거를 말할 때 사람들한테 그걸 꼭 봐. 죽기 전에 네가 그 영화를 꼭 봤으면 좋겠어.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지만 사실 앉혀놓고 보라고 하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봐지잖아요. 남이 추천하는 영화. 맞아요. 동시 상영해서 한번 보고 얘기한다거나 뭐 학교에서 보던 것처럼.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이거저거. 어쨌든 민호님 말씀해주신 거에 이제 약간 덧붙이자면 이건 그냥 저희들이 떠오르는 아이디어고 진수님이라는 그 스토리를 들었을 때 우리가 와 진수님이랑 이런 모임 해보면 재밌겠다인 거고 결국 핵심은 진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진수님이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뭔가 사람들한테 나는 이런 순간에 이런 도움이 얻었다 혹은 나 사람들이랑 이거 좀 나눠보고 싶어 내가 뭐 준다는 게 아니라 뭔가 나랑 비슷하게 이런 어려움 겪은 사람이 난 이런 방법으로 좀 해결해봤는데 같이 요거 해볼 사람? 이런 느낌의 게 있었으면 좋겠다.